네, 오늘 기조 연설 함께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후위기 AI 시대 물 자원의 중요성을 다루어 주실 텐데요.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주목을 해주고 계신데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김호은 물이용정책관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김호은입니다. 먼저 오늘 기후에너지 서울 심포지엄 2026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올해 심포지엄 주제인 물 자원화 시대를 열다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곽교로 총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의 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시쳇말로 돈을 물 쓰듯 쓴다 이런 표현을 흔하게 썼듯이 공짜 자원처럼 여겨졌고 또 풍부하게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이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제와 같이 에너지, 반도체, 그다음에 자원순환, 탄소 중립과 연결되면서 물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으로 그 가치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물 관리 핵심 정책과 더불어서 앞으로 물 가치 확대 측면에서 물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여건 전망인데요. 먼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변화는 기후위기입니다. 최근 우리는 해마다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와 100일 이상 가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 홍수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수질오염 관리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고 했을 때 기후위기 심화는 불보듯 뻔하고 홍수, 가뭄의 강도 또한 계속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속에서 물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산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AI,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은 세척과 냉각 과정에 막대한 양의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지만 1인당 물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가댐,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국가댐의 한 54%가 30년 이상 된 댐들입니다.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새로운 대규모 수원을 확보하는 것도 좀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한층 더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물의 개념 자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봤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와 산업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 자원으로 물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력과 양수발전, 수열에너지 같은 분야는
물을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초순수라든지 폐수 자원화 같은 기술은 첨단 산업과 순환 경제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 핵심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의 물관리 핵심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수 대응 분야입니다. 증가하는 극한 호우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홍수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비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한 호우 시 추가 물그릇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홍수기부터는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협업을 통해서 신규 댐을 건설하지 않고 10.4억 톤의 홍수 저절 용량을 확보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도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 침수 예보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올해 최초로 대국민 알림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수기 전 철저한 빗물바지 점검과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의 설치를 서두르고 작년에 도입한 AI CCTV를 국하천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 보강을 서두르겠습니다. 기후 위기 심화로 가중되는 홍수 위험에 대비해서 하천,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강화했으며 배수 영향 구간 등 지류 지천과 노후 제방을 중심으로 정비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강화문, 강남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 방어 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모연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에 따라서 가축 분뇨 에너지화, 친환경 농법의 확산을 통해 주요 오염원벌로 총인을 대폭 감축하고 낙동강 유역 주요 공공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초고도 처리 공정을 도입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에는 녹조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관계부처 기관과 면밀한 협업을 통해서 녹조 예보를 강화하고 보호 개방을 통해 물 흐름을 개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이 흐르는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재자연화 및 수생태계 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이념적, 가치적 논쟁을 넘어서 실효적이고 실용적인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의견과 물 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별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양수장 시설 개선을 가속화해서 28년까지 대부분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 등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천 내에 불필요한 횡단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고 하구뚝 개방과 같은 대책을 통해서 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 부분입니다. 기후 위기와 산업 수요 증가 속에서 가용 수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 공급 계획의 탄력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수도 기본계획 변경 주기를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생공용수 배분 조정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자체 산업계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댐 의존도를 줄이고 지산 지소 물 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수, 바닷물, 지하수 등 강수 의존도가 높지 않은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물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발전용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의 사용 용도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본류부터 가정까지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류수, 강변 여가수 기반의 최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해결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수, 정수장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치하고 완충저류 시설 확충을 대폭 늘려 수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충과 녹조로부터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수장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차례차례 개량해 나가거나 다시 재건설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물관리 기본 정책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오늘 심포지엄의 핵심 과제인 물 가치 확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과 같은 전통적인 물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물 정책은 에너지, 초순수 생산 등과 같은 물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초순수 국산화 분야, 폐수 자원화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에너지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저장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낮 시간에 잉여 에너지를 많이 이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이걸 다 전력 계통으로 수용하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산 수요 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비대칭한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잉여 재생 에너지를 저장 활용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수 발전은 남는 전력을 활용해서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다시 발전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저장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는 댐을 하부댐으로 활용을 한다면 하부댐 건설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어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고 경제성과 수용성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다목적 댐과 발전댐에 대해서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뛰어난 최적 지점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토와 함께 지역 협의 등을 통해서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확대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물 에너지, 수열 에너지입니다. 그간 물은 이제 생공용수로 주로 활용돼 왔었죠. 하천수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하수나 그다음에 지하수 등은 많이 이제 버려져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강릉에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요.
강릉시의 하루 이제 물 사용량이 이제 10만 톤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강릉 그 인근에 지하수만 버려지는, 지금 유출되는 지하수가 3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풍부한 물을 쓰다 보니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이제 지하수나 이런 부분도 자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수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롯데 월드타워 도입을 계기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30년까지 수열 에너지 1기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열 에너지는 공기열에 비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관계로 탄소 중립 부분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표 건물이라든지 공공기관 등에서 도수관로를 활용을 해서 수열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고, 또 수열 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아파트를 조성하는 등 수열 에너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수열원을 하수, 유출 지하수로 다각화해서 버려지던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냉각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상당 부분은 수열 에너지가 그 부분을 이제 담당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초순수 국산화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초순수는 사실상 전기만큼 중요한 핵심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망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런 국내 기술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6년부터 30년까지 약 356억 원을 투자해서 초순수 생산 및 공급, 그리고 실증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순수 핵심 기자재부터 소재까지 전 과정을 국산화하여서 최종 생산 전 공정의 9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수 재이용수 기반 하수를 이용한 초순수 생산이라든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초순수를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도 저희가 R&D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러한 지원 등을 통해서 국내 초순수 생산 공정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수 자원화입니다. 과거에는 폐수를 단순히 정화 대상인 오염원으로 인식했다고 하면, 이제는 폐수에서 여러 가지 유가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자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폐수 그 안에 희귀금속들이 들어있어 리튬과 같은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것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폐수 자원화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 올해부터 30년까지 국비 370억을 투자해서 관련 R&D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후 위기, 그리고 산업 변화, 또 에너지 전환, 이러한 교차점에 현재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전략 자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치수라든지 수질 관리와 같은 단선적인 관리에 머물렀던 이제 물 정책이 AI, 에너지, 연계를 통해서 융복합 넥서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물과 에너지 분야의 정책, 기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원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초순수나 폐수 자원화를 통해서 한정된 자원 속에서 물의 고부가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물의 새로운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 물 정책과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앞으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시대에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와 미래 물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